중복 조합을 했었을 때 선생님이 하나만 해봐라.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오메가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조금 문제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x, y, g, 오메가는 음이 아닌 정수일 때 라고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것의 풀이법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예요. 부등호다 보니까 생각이 첫 번째로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등호로 만들자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변형을 시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꼴 11대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숫자를 좀 바꿨어요. 이꼴 5일 때였나? 아마 4인가 5인가 아무튼 조금 숫자가 작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꼴 10, 이꼴 9, 이꼴 8, 점점점, 이꼴 얼마까지 가능할까? 음이 아닌 정수니까 0까지 가능하겠죠. 0에서는 당연히 몇 개? 한 개일 것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된다면 얘는 4H10, 얘는 4H9, 얘는 4H8, 얘는 4H0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항 정리, 이 다음에 배우는 이항 정리를 알고 있다면 사실 이 녀석의 계산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규칙성이 있거든요. 근데 아닐 것 같아, 방법이. 왜냐면 너무 많아. 그럼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 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생각을 해볼 거냐면 아니죠. 문자가 3개였죠? 맞나? 3개? 네, 문자 3개였지 않나?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좀 바뀌면 되겠죠? 4가 아니라 네, 전부 3으로 바뀌면 되겠죠? 3H10, 3H9, 3H8, 3H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본 거야.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이게 10이 될 경우에는 이꼴 10이 될 경우에는 플러스 0일 때가 10이네요. 맞나요? 등호를 생각한다면 여기가 얼마면? 만약에 이제 여기가 등호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등호. 여기가 플러스 1이라면 어떻게 돼? 얘의 경우가 되겠죠. 맞나? 또 여기가 플러스 2였다면요. 요거 3H8의 경우가 되겠죠. 2를 이항시켰었을 때. 맞나요? 그러면 이 자리에 0부터 10까지가 들어갈 수 있다면 0부터 10까지가 들어갈 수 있다면 얘들을 각각마다 다 설명할 수 있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0부터 10까지 얘도 0부터 10, 여기도 0부터 10, 얘도 0부터 10까지잖아. 문자 하나 추가하면 돼요. 그냥 문자 하나 추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쓸까? 그래서 얘랑 같은 경우가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부등호네. 그러면 하나 추가해서 이꼴 10이라고 풀어주면 이 결과들이 전부 나올 거라는 거야. 자, 얘는 뭐라고? 얘는 이 오메가가 얼마일 때? 0일 때. 얘는 얼마? 오메가가 1일 때. 얘는 오메가가 2일 때. 오메가가 10일 때까지 전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근데 이걸 모아놓은 게 이 녀석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4H10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하나로. 이해 갔을까요?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호네? 등호로 만들어주고 싶네? 문자 하나 추가해서 이꼴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것과 동일한 경우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 갔을까? 부등호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라고 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책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제가 한번 풀어보다가 자 보시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디 있더라? 네, 뭐 5번 14쪽에 5번 우리는 14쪽에 5번을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14페이지에 5번을 한번 봐볼까요? 14페이지에 5번 부등식
x 플러스 y 플러스 g 플러스 오메가가 있고요. 이게 이 이하를 만족시켜주고 있답니다. 자, 이랬었을 때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나왔어. 근데 여기는 이제 숫자가 좀 적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내가 배운 걸로 바꿔서 x 플러스 y 플러스 g 더하기 오메가가 2일 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g 더하기 오메가가 1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오메가가 0일 때. 라고 해서 좀 간단하게 4H2, 4H1, 4H0 이것들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지.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문자 하나를 더 추가해버리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결국 OH2와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거야. 계산까지 해볼까? 혹시 모르니까. 자, 얘는 얼마입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설명했어요. 4개에서 하나 뺀 거와 2개를 더해서 5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5 컨비네이션 2. 5 컨비네이션 2는 10이죠. 자, 얘는요. 2개 더하면 5니까 5에서 하나 빼면 4 컨비네이션 1. 4개. 얘는 뒤가 0이죠. 그럼 얘는 뭐 하고 여기가 0이 되겠죠? 앞에 건 관계없죠. 무조건 1일 거니까. 15개. 맞나? 그럼 얘도 확인해 볼까? 얘도. 자, 5 더하기 2는 7이니까 하나 빼면 6.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2. 2분의 6 곱하기 5. 15개. 당연히 맞을 거죠. 이해 갔을까요? 그래서 부등식은 다음과 같이 조금 하나 추가해버리자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됐을까? 이제 문제가 중복조합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 우리가 중복조합이라는 거 쓸 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방정식의 해의 개수로 좀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했단 말이야. 맞나?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게 있다면은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했지만 어떤 것이 있었냐?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5인데요. x가 1 이상이고요. y가 1 이상이고요. g가 2 이상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했지.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0보다 커지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 0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x라는 문자는 1부터인데 나는 0부터 시작하는 x'으로 바꾸고 싶다. 근데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해선 여기에다가 2를 더해줘야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문제 만든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어떻게도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번엔 x가 1 이상이잖아. 3 이하일 때. 커지는 게 아니라 이번엔 작아진다라는 거야. 3 이하라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심플하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x가 가능한 것은, 자 봐봐. 모든 문자는 0부터 시작한다 했었을 때 5까지 가능하죠. 근데 3까지밖에 안 된다 했죠. 그럼 x가 3일 때, x가 2일 때, x가 1일 때, x가 0일 때를 빼주면 됩니다. 세주면 됩니다. 혹은 우리 여사건이라는 개념도 배웠잖아. x가 4일 때, x가 5일 때를 전체에서 빼줘도 되고요. 오케이?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자라는 거야. 자, 얘도 봐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도 처음에 유연하게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바꾸어서 조금 생각을 해봤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x가 3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x는 3 때, x는 2일 때, x는 1일 때, x는 0일 때로 나누어서 문제를 좀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이해 갔을까? 그래서 x가 3일 때. 근데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6건이 조금 더 편하긴 하죠. x가 2일 때, x가 1일 때, x가 0일 때로 총 4가지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면 좀 더 쉽게 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 갔을까요? 자, 그래서 중복조합은 결국 오늘 한번 읽으면서 조금 몇 개를 얘기해 볼 건데, 중복조합은 어머 깜짝아. 중복조합은 결국에는 우리가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몇 개인 것으로 조금 접근을 하면서 할 거야.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볼 건데요. 무슨 예를 들어볼 거냐면은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 거야. 자, 한번 지우겠습니다. 지울게요.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 자, 순열에서도 우리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순열에서 그 전체적인 순열의 개수라든지, 아니, 전체적인 함수의 개수라든지, 혹은 1대1 함수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중복 순열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순열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다시 한 번만 봐볼까? X라는 집합이 1, 2, 3, 4. Y라는 집합은 1, 2, 3, 4, 5. 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X에서 1, 2, 3, 4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총 함수 1번. 그냥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그냥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생각한다냐면은 누구에서 누구를 선택한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얘가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5가지. 얘도 몇 가지? 5가지. 얘도 5가지. 얘도 5가지. 그래서 총 5의 4제곱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외우려면 여기가 서로 다른 5개에서 여기 서로 다른 4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본다. 그래서 B파이, 여기가 A개. 여기가 A개 있고 원소의 개수가 여기가 B개 있었을 때 B파이 A가 됩니다. 근데 이거 차라리 왜 그렇게 되는 거 의미를 차라리 외우는 게 낫지. 이런 걸 외우는 것보다는 어차피 바뀔 건데 엄청나게.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다음과 같고 예를 들어서 또 나는 이게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그럼 뭐예요? 한번 선택했던 것들을 다시는 선택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럼 얘가 선택한 거 빼고 4가지, 3가지,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5, 4, 3, 2 이런 식으로 순열의 개수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맞나?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한번 바꿔볼게.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은 세 번째는 x1이 x2보다 작을 때 x의 이미의 실수 x1과 x2가 있고 이미의 실수라고 이미의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원소죠. 모든 원소에 대하여 x1과 x2가 다음과 같이 대소 비교될 때 fx1이 fx2보다 작아야 된대요. 혹은 커야 된대요. 크거나 같다가 아니야. 커야 되고 작아야 된대요. 같다가 없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해요, 안 해요? 중복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단원이 뭐냐면요. 그냥 조합이에요. 왜냐? 조합은 순열과 차이가 뭐냐면요. 조합과 순열의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순서를 직접 정한다와 정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조합은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랬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1, 2, 3, 4가 가져갈 5개 중에서 1, 2, 3, 4가 될 4개의 원소를 뽑게 된다면 4개의 원소를 뽑게 된다면 알아서 순서가 정해지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1 선택했고 3, 4, 5를 선택했어요. 내가 5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겠죠. 그러면 1은 반드시 얘야. 1은. 왜? 작은 것이 작아야 되니까. 2는 반드시 3이고요. 3은 반드시 4고요. 4는 반드시 5예요. 이렇게 대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내가 순서를 직접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지. 여기 1대1 함수는요. 1대1 함수는 1이 2여도 되고 3이어도 되고 4이어도 되고 5여도 돼요.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이해 갔을까? 그래서 편의상 요 손을 화살표로 할게요. 요 화살표들이 막 섞이겠지. 엇갈리기도 할 것이고. 근데 세 번째 거에서 말하는 거, 이 내용은 이쁘게 무조건 위에서부터 하나씩 결정된다라는 거야. 선택만 한다면. 이해 갔을까? 자, 그럼 이 표현은 우리가 조합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네 번째, 똑같아. x1이 x2보다 작아요. 그랬었을 때 fx1이 fx2보다 작긴 하는데 같아도 돼요. 작긴 하는데 같아도 됩니다. 같아도 된다라는 것은 얘가 1, 얘가 1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중복을 허락했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야.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중복을 허락했고 대에서 관계가 돼 있죠.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죠. 조합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네요. 그럼 얘는 중복조합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생각합시다. 뭐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설명. 상황.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네. 조합. 여러 번 뽑아도 되네. 중복 가능. 중복조합. 이런 식으로. 이해 갔을까? 그럼 얘는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야? 5, H, 4. 자, 방정식으로 생각해 볼까? 방정식으로 생각한다면 X 5개니까 A, B, C, D, E가 4개란 말이죠. 맞나요? OH4는. 그러면 이 함수의 개수가 왜 이것과 동일한지를 생각해 볼 거야. 자, 생각합시다. 치역이죠. 치역. 우리가 공역 중에서 골라놓은 거를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치역이 몇 개가 돼야 돼? 4개가 돼야 되죠. 왜? 1, 2, 3, 4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맞나요? 그러면 1이 선택된 것의 개수와 2가 선택된 개수, 3이 선택된 것의 개수, 4가 선택된 것의 개수, 5가 선택된 것의 개수를 각각 A, B, C, D, E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그게 몇 개 있어야 돼? 정역이 1, 2, 3, 4, 4개니까 4개 있어야겠죠. 그래서 OH4라는 개념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5개의 합이 4개가 돼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야, 이처럼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들도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한 3점, 그리고 함수의 개수에 이용한 거, 어떤 조건에 맞춰서 하는 함수가 있다.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여기 넘기면 7페이지라든지 17페이지의 2번, 2-1번 혹은 2-2번 혹은 19페이지의 2번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이 정도 20페이지에 보면 9번도 있네요. 이런 것들. 이런 것처럼 함수의 개수를 구할 건데 근데 대놓고 중복조합이다 대놓고 중복조합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순율도 나올 수 있고요. 조합도 나올 수 있고요. 중복순율도 나올 수 있고요. 그냥 중복조합도 나올 수 있고요. 다 나올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해당하는 단원에 대한 내용만 나오는 게 절대 아니잖아. 얘랑 얘랑 섞이고 쟤랑 쟤랑 섞여서 어려운 문제가 탄생이 되는 거니까. 맞나?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순서가 필요 없네. 그냥 그 정의를 좀 외우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정의. 조합이란 무엇이었는가? 순열이란 무엇이었는가? 선생님 왜 곱해요? 왜 더해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조금 지나긴 했죠. 왜 곱하고 왜 더하는지는 우리는 이제는 안단 말이야.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살짝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마음을 좀 따라가요. 이거 2개 곱해야 될 것 같아. 그럼 곱해주시면 돼요. 그냥. 왜 선생님 그게 돼요? 문제를 풀어봤거든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할 거고 자연스럽게 곱할 거야. 아무튼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좀 통틀어서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선생님은 방정식의 해의 개수 정도로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하나 우리가 같이 또 아까 저기 무엇이냐 함수의 개수까지 해서 중복조합이라는 것 대략적으로 크게 보면 2가지 타입. 근데 한 가지 타입으로 말해요. 선생님은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몇 개를 합쳐서 몇 개가 돼야 되는지를 떠올리면 중복조합이라는 것을 쉽게 조금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첫 번째 것들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14쪽에 1번부터 한번 천천히 봐봅시다. 같은 종류의 사탕 여러 개를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도 나오냐면요. 사탕의 양은 맨 밑에 가로 열고 여기서는 뭐 적어도 하나 받는다 이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사탕의 양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도 나와.
자, 같은 종류의 사탕 여러 개를 3명의 학생에게 전부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가 15일 때 처음 사탕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처음 사탕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 사탕의 개수 압니까? 모르죠. 사탕의 개수 n개를 3명,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한테 나눠줄 거야. 사탕은 전부 같고요. 그러면 3명 합쳐서 몇 개가 돼야 돼? n개가 돼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맞나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n이라는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겠죠. 중복조합. 그런데 맨 밑에 보니까 마지막까지 읽어보니까 모든 학생은 사탕을 적어도 하나씩 받는다. A가 1 이상이란 소리죠. 맞나? A가 1 이상, B가 1 이상, C가 1 이상이란 소리하고 똑같죠? 자, 그럼 바꿔주면 되겠죠? A라는 문자 대신에 A' 플러스 1, B라는 문자 대신에 B' 플러스 1, C라는 문자 대신에 C' 플러스 1이 되겠죠? 간단하게 0인데 1이고 1 더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각각 물론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안 하고 적어도 하나씩 받는다라는 것은 미리 하나씩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하나씩 받고 있어. 그 다음에 다시 빵기부터 줄 거야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줘버렸으니까 여기서 3개가 까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라고 말해도 돼요. 이해 갔을까? 근데 그게 또 나중 가면 또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안 되는 방법은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니야.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된다. 그런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확실한 거 하나. 조금 이게 뭐 1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은 3 넘어가니까 n 빼기 3. 그래서 3H n-3이 되겠구나. 이게 우리는 15라는 숫자가 돼야 되겠구나. n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갔을까? n의 값까지 한번 구해볼까요? 2개 더하고 1 빼죠. 그래서 n-1 컨비네이션 n-3인데 이거 n-3이니까 불편하죠? 그럼 2개 또 빼면 되겠죠, 우리 조합의 성질상. 그러면 n-1 컨비네이션 n 빼기 1에서 n 빼기 3을 뺐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되네요. 맞나? 그럼 이게 2분의 n-1이 될 것이고 이게 15. 그럼 이 올려주면 곱해서 30인데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 30, 6, 5, 30. n은 6.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옆에 4번을 한번 봐볼게요. 4번. 자, 방정식 x, y, g가 9가 된 방정식에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9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x, y, g는요. 음이 아닌 정수일 때와 자연수일 때의 각각을 구하시오.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요거 A죠. A는 그냥 3H9죠. A, 음이 아닌 정수니까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3개, 9개니까. 근데 B라는 것은 자연수. 자연수는 얘들이 1부터 시작합니다. 0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 대신에 X 프라임 플러스 1, Y 대신에 Y 프라임 플러스 1, Z 대신에 Z 프라임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3을 넘겨서 계산한다. 그래서 B는 3H6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간단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한 페이지밖에 없네요. 너무 적더라고. 너무 적어가지고 프린트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3점 정도 되는 문항들이거든요. 그래서 3점짜리 정도 되는 문항이니까 이걸까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네들 공부할 때에는. 네. 자, 그러면 17페이지로 한번 가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17페이지. 자, 첫 번째 거 설명하면 끝날 것 같은데 한번 봐봅시다. 우리 토요일에 시험 봅니까? 토요일. 그러면 시험 볼 거를 먼저 알려줘야겠네. 중복조합까지 이번 주는 시험 낼게요. 중복조합까지. 이항 정리 말고. 네, 중복조합까지.
보통 선생님이 진도, 어떻게 선생님 진도가 궁금해요 하면 그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맨 처음에 받은 팜플렛 있잖아요. 맞나? 거기 보시면 커리큘럼이 있어요. 선생님은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진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어디까지 나갈 것 같다 궁금하면 그거 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네. 네. 선택 과목은 시험 안 보지 않나요? 아, 선택 과목 시험 안 본대요? 국어랑 수학만. 수학. 이거 수학이잖아. 수학 보는 거 아니야? 선택 과목 안 본다 했어? 모르겠는데 학종 선택한 거지. 확통 선택한 거. 공통은 수원수추랑 국어 문학 독서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 학종도 시험 봐요. 확인해보고 알려줄게요. 오늘 이따가 확인해보고. 나는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한테 시험지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볼 거야. 17페이지에 1번입니다. 17페이지 1번. 읽어봅시다. 어느 캠핑장에서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덱이 다음과 같이 일렬로 1번부터 7번까지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1번부터 7번. 이름이 있어, 이름.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번. 자, 그리고 나서 세 팀의 이용기기. 붙어 있으면 좀 그렇죠. 7개나 되는데 좀 떨어져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떨어져 있고 싶대요. 떨어져 있고 싶습니다. 그때의 경우를 한번 구해 보시오.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기서부터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중복조합 단원이라고 해서 내가 반드시 중복조합을 써야지 보다는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해야지로 푸세요. 이제부턴. 근데 그 과정에 중복조합이 쓰일 수도 있고요. 그냥 조합이 쓰일 수도 있고요. 그냥 수인율이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거 구분 못해요. 문제 읽으면서. 이거 누가 봐도 중복조합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 선생님은 중복조합을 안 풀었어요. 처음에. 근데 왜 중복조합 단원에 있지? 하고 중복조합으로 풀어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먼저 그냥 풀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분 줄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이거 읽자마자 어떻게 풀었냐. 텐트 1번, 2번 팀, 3번 팀이 있어야겠죠. 이게 순열에서 고등수학 하 순열에서 나온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가 어떤 문제로 나왔냐면요. 빈 의자가 있습니다. 빈 의자가 7개가. 근데 나는 3명이 앉고 싶어요. 근데 이웃하지 않게 앉고 싶대요. 이 문제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형태가. 왜? 1번부터 7번까지 데크 이름이 있지만
빈 데크 두 개 바꾸는 거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냥 똑같은 데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냥 들어갈 곳이 이름이 1, 2, 3번이라는 거지 그냥. 이해 갔을까? 자, 이웃하면 안 되죠. 우리 이웃하면 안 된다로 가야겠지. 그러면 순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들 중에서 세 가지를 말해줬잖아. 첫 번째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적어도. 이웃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풀었냐면요.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세워요.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것은 텐트가 이웃하면 되는 게 아니라 텐트가 들어갈 데크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데크는 이웃해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데크 하나, 둘, 셋, 4개를 세웁니다. 얘들은 바꾸는 게 의미가 없죠. 바꾸는 게 의미가 없어. 그냥 이제부터 세운 다음에 앞에서부터 1번 데크, 2번 데크, 3번, 4번, 5번, 6번 데크라고 이름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가지야. 한 가지. 여기까지 오케이? 한 가지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가 남죠? 5개의 자리가 3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무슨 소리야? 너 5개 중에 어디 갈래? 아, 갔으니까. 너 4개 중에 어디 갈래? 5, 4. 너 3개 중에 어디 갈래? 5, 4, 3. 그래서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해 갔을까?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중복조합의 개념을 소개했었을 때 선생님이 칸막이가 있을 것이고 칸막이 앞에는 칸막이 중간은 칸막이 다음은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면 된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 약간은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비슷한데 뭔 말이냐면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있잖아요. 텐트가 A, B, C라고 부를게요. X, Y, G라고 부를게요. X, Y, G. 그러면 X, Y, G가 있을 건데 여기에는 몇 개가 있으면 돼요? 몇 개부터 몇 개? 여기에는 적어도 1개가 있어야 되죠. 무조건. 여기도 적어도 1개가 있어야 되죠. 맞나? 여기 2개는 무조건 적어도 1개가 있어야 되는 게 확실하죠? 여기는요? 여기는 상관없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개수, 여기 들어가는 데크의 개수를 각각 A, B, C, D라고 한다라는 거야. 다 더해서 몇 개면 돼? 3개 빼고 4개면 되겠네. 근데 얘들은 1 이상, 얘들은 0 이상.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 그러면 중복조합의 개념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이거? 물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또? 뭐 해야 되죠? X, Y, G도 섞어줘야죠. X, Y, G의 순서가 있을 거니까. 이해 갔을까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2개 곱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 갔을까? 그래서 1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주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계산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 계산까지. 자, 3개 섞어야 돼요. 3팩. 그 다음에 얘는 1 이상, 얘는 1 이상이고 그러면 A 더하기 B 대신에 B 프라임 플러스 1, C 대신에 C 프라임 플러스 1 더하기 D. 얘가 얼마? 몇 개? 얘게 4개.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4개 합쳐서 나는 2개만 중복조합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4H2를 곱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해 갔을까? 자, 그래서 1번 중복조합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조금 쉬어. 아마 곧 종칠 것 같은데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 한번 해보시고 조금 졸린 거 있으면 졸린 거 좀 깨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봅시다. 두 번째 거 2번을 한번 봐볼게요. 네, 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17쪽에 2번. 자, 봐봅시다. 집합 x가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4, 5라는 x의 집합이 있고 그러면 1, 2, 3, 4, 5가 있고요. x에서 x로 갑니다. 1, 2, 3, 4, 5가 또 있네요. 자, 그랬었을 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F4라는 녀석은 짝수랍니다. 근데 짝수가 1, 2, 3, 4니까 2하고 4일 때밖에 없죠. 그러면 뭐 어설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2일 때, 4일 때 2개를 나눠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가에서는 F4가 2일 때와 F4가 4일 때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야. 나에서는요. 나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그 4를 기준으로 x1, x2가 4보다 작다면 fx1 그리고 fx2는 작거나 같다. 뭐보단? f4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다. 누가 봐도 중복조합이죠. 네, 중복조합입니다. 그럼 4가 뭐냐에 따라서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함수 문제가 되는 거지. 첫 번째, F4가 만약 2라면, 자, F4가 2가 됐습니다. 그러면 4보다 작은 1, 2, 3, 세 가지 원소, 혀를 씹었어요? 아우. F4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2죠. 2.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보다 작거나 같은 얘들 중에서 3개를 골라주면 되겠죠. 3H2야, 2H3이야? 2H3이라 그랬죠. 3H2 아닙니다. 왜 2H3이에요? 왜? 치역이 1, 2로 돼야 되는 거니까. 1, 2를 기준으로 얘가 선택한 거, 얘가 선택한 거, 얘가 선택한 거를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요거 앞에 거, 요거 뒤에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이해 갔을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2H3. 보통 여기서 끝내버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누구 안 했어요? 5. F5 안 했잖아요. F5도 해야 될 거 아니야. F5는 뭐 다른 거 말이 있어요, 없어요? F5는 다른 말이 없죠? 5가지. 곱하기 5. 근데 두 번째에서도 사실 F4 이꼴 4를 할 건데 얘도 F5는 5가지거든? 그러면 그냥 2개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5를 곱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이해 갔을까? 네. 자, 그럼 이제 F4가 4가 됐습니다. 간단하죠? 또 얘가 4예요? 그럼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개? 4H3 이렇게 좀 바로 그 조건에 맞춰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간단하죠? 2개 더한 다음에 F5를 결정하는 5가지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해 갔을까? 네. (2-2번) 잠깐 봐보자. 2-2번. 자, 먼저 시간 조금 줄 테니까 먼저 한번 봐보세요. 한 3분 정도 줄게요. 깜짝아. 풀이는 2줄 나올 겁니다. 2줄. 1줄? 2줄? 네. 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정말 쉬워요. 왜 쉽냐면은, 봐봐. 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치역이 원소의 개수가 3개래요. 그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것은 요 공역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된다는 소리야? 3개를 골라야 된다는 소리겠죠. 맞나요? 그 3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7 컨비네이션 3이에요. 나에서는 이제 뭘 말하고 있어? 나를 읽어보면은 아까 우리가 써놨던 거랑 비슷하죠? 중복조합이란 소리죠. 중복조합이에요. 근데 여기서가 이제 문제야. 그러면 이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아는 그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게끔 하는 그 방법이 있었단 말이야. 어떻게 했냐면요. 전체에서 뺐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선택이 됐다 치자. 그럼 얘가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역의 원소를 3개를 만들어주는 것이 있었었어. 근데 걔는 순열이었단 말이야. 순서가 내가 선택해야 됐으니까 좀 불편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봐봐. 3개를 7개에 나눠주는 거죠. 맞나요? 1의 개수가 A, 2의 개수가 B, 3의 개수가 C라고 했었을 때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총 7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정리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그러니까 3H7인 거야. 3H7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개가 되기만 하면 돼요. 순서는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무조건 앞에서부터 될 거니까. 이해 갔을까? 그러면 생각하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에서 치역이 3개가 완벽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은 다 가져가야겠네.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몇 개를 빼면 됩니까? 4개를 빼면 되겠죠. 무슨 소리야? A가 즉 1이 한 번은 선택됐을 것이고 2가 한 번은 선택됐을 것이고 3도 한 번은 선택됐을 거라는 거야. 이해 갔을까요? 아하,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들은 방정식 해의 개수로 최대한 생각을 해서 바꿔서 생각하겠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봤더니 3H7인데 적어도 하나씩이 관련된 문제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3개를 빼주는 4개. 그래서 3H4가 되거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되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을까? 네. 다음 같이 생각해주면 좀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이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좀 적죠? 그래서 2개를 곱해주는 답은 7C3 곱하기 3H4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해 갔을까? 네, 간단합니다. 됐을까요? 자, 하나만 더 자네들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1-1번이거든요. 1-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1-1번 할까 말까 하다가 1-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하원에서 장미, 해바라기, 튤립 세 종류의 꽃을 적어도 한 송이씩 그러면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포함된 꽃의 개수는 짝수개라고 한답니다. 짝수개가 돼야 돼요. 최대 8송이까지 내가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최대 8송이네.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란 소리겠죠. 합쳐서 8개까지 된다라는 거니까. 이해 갔을까? 자, 8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꽃다발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장미가 있을 것이고 해바라기, 튤립이 있네요. 그러면 X개, Y개, G개 이것들을 다 합쳐서 8 이하다라는 부등식을 먼저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 문자를 더해서 뭐 해주면 되겠어.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씩 그리고 그 꽃다발의 수가 짝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하나씩은 우리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하나씩 먼저 줘버린다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씩 준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나는 8개가 아니라 5개에서만 결정을 지으면 되겠네. 맞나요? 그러면 이제 바뀌었으니까 프라임으로 바꿔주자. 프라임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이제 생각하자. 이미 꽃다발 속에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짝수개가 되고 싶어요. 그럼 여기는 몇 개 해야 될까? 홀수. 그렇지. 여기는 반드시 홀수개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
그러면 5개보다 작은 것 중에서 홀수기를 선택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선생님, 지금은 아까 여기다가 문자 1개를 추가해서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긴 해요. 바꿔주면 돼요. 근데 그게 조금 귀찮거든요. 조금 귀찮아. 그러면 그럴 때는 5 이하가 되는 그냥 홀수기를 그냥 선택해주는 게 훨씬 풀이가 빠를 수 있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5개일 때, 3개일 때, 1개일 때 3가지밖에 없을 거니까. 이거 3가지는 3H5, 3H3, 3H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해 갔을까? 아이고 웃음 참느라 힘들었네. 아이고 옆에서 계속 이러고 계시니까 웃겨라. 아무튼 이해 갔을까요? 무슨 말인지?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래, 이걸 하다 보니까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거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예를 들어볼게.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5를 만족하는 x, y, g가 짝수의 개수, 짝수인 해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0은 짝수일까? 0은 짝수예요, 홀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0. 초등학생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니, 초등학생들은 0은 짝수, 홀수가 아니라 하고요. 초등학생보다 나이가 많아지는 거 뭐라죠? 중학생부터 0은 짝수라고 말해요. 짝수의 개념이 뭐냐면은 2로 나눠서 나눠 떨어지는 수예요. 나머지가 0인 수. 근데 0 나누기 2를 안 배워요. 초등학생들은. 근데 우리 0 나누기 2 배웠죠? 얼마예요? 나머지가 0이죠. 짝수라고 그래요. 이해 갔을까? 그럼 이제 문제를 조금 쉽게 만들기 위해서 0 이상이라 할게요. 의미 아닌 정수일 때 x, y, g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x, y, g는 뭐이고 싶다고? x, y, g는? 무슨 수? 짝수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 봅시다. 봐봐. 아까 우리 x가 1 이상이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x, 그 다음에 x 프라임이라 적어주고 얘가 1이니까 여기다 더하기 1을 해서 같게 만들어줬죠. 맞나? 이거랑 똑같아요. 나는 0부터 시작하는 문자를 바꾸고 싶어. 그쵸? 0부터 시작하는 문자를 바꾸고 싶어. 얘가 0일 때 얘가 0이고 근데 얘가 2일 때 얘가 1이고 싶지. 맞나요? 얘는 0, 2, 4, 6, 8로 갈 거 아니야. 0, 2, 4, 6, 8. 그때 얘는 0, 1, 2, 3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이해 갔을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긴 하죠. 그래서 짝수일 때는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됩니다. 혹은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봐봐. 뭔가를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5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만 선택을 했죠? 그러면 요거 다 더해서 짝수해야겠죠? 짝수.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4일 때, 5일 때는 안 나올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해도 돼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문제가. 그래서 이거 바꿔주는 거 좀 잘 이용한다면 앞으로도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자, 이제 만점 도전하기를 한번 해봅시다. 만점 도전하기.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 1번에서 나왔네요. 조금 어려우니까 집중 빡 합시다. 4개의 자연수.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는 녀석이네. 자연수. 자연수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3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a가 b보다는 커야 된답니다. a가 b보다는 커야 된대. 그리고 c가 이번에는 4 이하랍니다. 우리는 계속 0, 1, 2, 3, 4 해서 커지는 것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작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냐면은 C가 4일 때, C가 3일 때, C가 2일 때, C가 1일 때, C가 0일 때를 나누면 된다 그랬었어요.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맞나? 그래서 얘는 그렇게 걸리적거리지 않아. 그럼 얘가 문제야. A가 B보다 커야 돼요. 방정식이 해의 개수. 자, 뭐 예를 들어볼까 하나? 2, 1, 3이니까 5, 5. 1, 2, 5, 5 중에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중에 A가 B보다 커야 되니까 얘만 선택하고 싶은 거야.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어떻게 생각하면 편할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 무슨 생각을 해볼 거냐면은 이거의 전체 경우로 볼 거야. 전체 경우. A하고 B만 봤었을 때 전체라는 거, 해의 전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 하나, 두 개가 더 있어요. 전체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A랑 B랑 같을 때, 그리고 A가 B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하면 전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나요? 뭐 다음에 다른 조건이 이렇쿵 저렇쿵 붙더라도 요 세 가지 내에서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잖아.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얘인 거고. 근데 얘는 세기 쉬워. 맞나요? A = B는 세기 쉽죠? 애초에 세는 게 쉬워. 그러면 A가 B보다 클 때와 A가 B보다 작을 때가 각각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하는 거야. 절반이네. 방금 써보니까 두 가지가 결정됐죠? A하고 B만 봤었을 때 1, 2, 2, 1밖에 없어. 두 가지씩밖에 없어요. 두 개 바꾸는 거니까 애초에.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 2로 나누면 돼요. 하나 빼서 1 나누면 되겠네. 얘는 무조건 하나가 아니죠. A하고 B가 같을 때가 있겠죠? 그걸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됩니다. 개수라는 것은. 이해 갔을까? 그러면 얘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C가 4일 때부터 하자. 숫자가 클수록 좋으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니까 9. 근데 프라임으로 바꿔준다면 얼마? 6이 되겠죠? 하나씩 줬다라고 생각하거나 A 대신 A 프라임 플러스 1로 생각할 거니까. 근데 좀 불편하잖아. 아니 상관없죠. A 프라임이랑 B 프라임이랑 상관없을 거니까. 그러면 전체는 3H6입니다. 전체는 3H6. 무슨 전체? 얘를 합친 전체. 나는 그러면 3H6에서 얘 빼야 돼요. 두 개 같을 때. 두 개 같을 때를 빼볼까? A하고 B가 같을 때 몇 개 있을까? A하고 B가 같을 때가 몇 개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세지? 어떻게 세면 될까? A하고 B가 같으니까? 같다고 하면 돼요. 같다고 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 2A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은 6.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프라임이 0일 때, A 프라임이 1일 때, A 프라임이 2일 때, A 프라임이 3일 때, 네 가지밖에 없네요. 빼기 4. 나누기 2. 이해갔을까요? 무슨 말인지? 선생님은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걸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문제 풀이보다는. 자, 생각하는 거 다시 한번 말할게요. 다시 한번 가자. 이거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이거 계산은 어렵지 않은데 요게 어떤 친구도 이렇게 친구도 말해요. 선생님, A하고 B가 순서가 정해져 있네요. A하고 B가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네요. 애초에 중복 조합 자체가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하고 똑같거든. 그렇죠?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로 우리 생각해서 그것을 조합으로 바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로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돼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됩니다. 얘 두 개가 같다. 얘 두 개는 뭔지 모르겠지만 같다. 그러니까 얘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자.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할 수 있겠지. 근데 복잡해요. 해보면 알겠지만 조금 복잡한 게 있습니다. 썼을 때 조금 복잡해질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단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그냥 4일 때, 3일 때, 2일 때로 2일 때, 1일 때, 0일 때로 바꿀 거야. 나눌 거야. 냅둬 버리고. 얘를 보니까 전체를 한번 고민해 볼까? 이 사건으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얘가 해당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A는 B가 작을 때가 있을 것이다. 선생님, 그럼 C하고 D는요? C하고 D는 관심 없다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제를 풀 때 얘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도 나눌 수 있겠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근데 왜 선생님 세 가지로 안 나누고 더 많이 나눠요? 얘가 결정됨에 따라서 C라는 문자가 사라지니까. 여기 그럼 C가 사라져야 되네. D'. 이해 갔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얘로 먼저 나누는 게 나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야.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요? 자, 휴. 그래서 1번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1번이 간단하지만 좀 어려운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조금 어려운 편이었다.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 한번 봐봅시다. 아까랑은 좀 다르네. 아까는 치역이 3개라고 돼 있어서 3개를 내가 미리 뽑고 했단 말이야. 아무거나 뽑아도 상관이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왜냐? F4랑 F5는 더해서 6이 돼야 돼요. 더해서 6이 된다? 더해서 6이 되는 것은 여기서 1, 2, 3, 4, 5에서 1, 5, 2, 3 그러면 중복이 가능하나? 상관없어요. 뭐 골랐던 걸 다시 고르면 안 된다는 말이 없잖아. 그러면 3, 3도 가능해. 3, 3, 3, 2, 5, 1 순서를 바꾸는 이유는 여기가 F4고 여기가 F5니까 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치역이 개수가 3개란 말이야. 이 중에 2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왜냐면 선택된 숫자를 보니까 서로 다르죠. 그럼 몇 개를 하나 더 선택할 수 있어? 1개. 얘도 서로 다르죠. 1개만 더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얘는 서로 같아. 그럼 몇 개 선택해야 돼? 하나, 2개를 더 선택해야 돼. 치역을 3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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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겠지. 그러니까 총 4개랑 1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누군지는 이제 관심이 없어. 누군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관심 없죠. 그렇지 않아요? 네. 어차피 더해서 6인 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4가지. 즉, 첫 번째. 조금 이쁘게 말을 한다면 F4랑 F5가 같다면 두 번째, 묶어서 생각하는 거니까 F4랑 F5가 다르다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 갔을까? 자, 그래서 F4랑 F5가 같다면 F4와 F5는 같으니까 F4, F5로 결정해야 되는 한 가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나머지 2개를 선택해야겠죠. 3을 제외한 4개 중에서 2 원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맞나요? 4 컨비네이션 2.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계산을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했는지. 나는 원소 3개를 골랐어요. F4랑 F5는 고정되어 있고요. 3, 3으로. 나머지 원소 3개를 고른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 예를 들어버려라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라. 여기까지 했었을 때 하나 3 골라놨고 뭐 1하고 2를 골랐다 치자. 1, 2, 3이 골라진 상태인 거야. 자, 1, 2, 3이 골라져 있고 내가 해야 될 거 뭡니까 이제? F1, F2, F3이 나는 F1, F2, F3의 중복 조합인 것을 만족해야 돼요. 맞나? 그럼 몇 개입니까? 3개를 3개니까 3, H3이라고 생각이 들죠? 맞나요? 근데 이게 안 돼. 왜 안 되냐면은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거라 했잖아. 근데 1, 2는 반드시 뽑혀야 되거든요. 3으로 몰리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1, 2, 3이. F1, F2, F3이. 무슨 그림이냐면은 F4랑 F5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나는 얘들에 대해서는 이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으면 되는 거야. 중복을 허락하여. 맞나요?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 1, 1, 1을 선택했어. 그럼 안 돼. 안 되잖아. 치역이 3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을까? 그러면 치역을 3개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빼야겠죠? 몇 개를 빼줘야겠네. 이렇게 해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을까? 이해 갔을까요?
자, 누굴 빼줘야 됩니까? 누굴 빼줘야 돼요? 하나를 몰릴 때. 하나를 몰릴 때니까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그럼 여기도 하나를 몰릴 때, 두 개를 몰릴 때 두 개 쓸 거니까 이렇게 쓰자. 그리고 이렇게. 근데 만약에 굳이 중복조합의 표현을 쓴다면 1H3이죠. 왜 1H3일까? 왜 1H3일까? 하나를 세 개로 나누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아니면은 그냥 뭐 1로 몰릴 때, 2로 몰릴 때, 3으로 몰릴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소가 두 개인 거. 그럼 두 개니까 2H3이죠. 2H3. 근데 하나로 몰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또 빼줘야 되겠고. 자, 이거 몇 개 있어요? 두 개를 또 골라야 되니까. 2H3은 세 개 중에서 몇 개 있죠? 두 개죠. 왜 두 개일까? 자, 이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 2H3 앞에 있는 이게 뭘까요? 생각해 봅시다. 자, 이 2는 뭘까? 그럼 처음부터 가자. 요 3은 뭘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3. 요 3은 뭘 의미할까요? 요 3. F1, F2, F3이 전부 같을 때. F1, F2, F3이 전부 같아서 1로 같을 때, 2로 같을 때, 3으로 같을 때가 있겠죠. 그럼 안 되거든. 자, 이제 요걸로 갔습니다. 요걸로. 두 개의 원소를 선택해서 세 가지가 나눠 가지는 거. 2H3이 되겠죠, 그러면. 방금 말했던 거처럼. 맞나? 근데 앞에다가 선생님이 2를 곱해놨네? 이 2는 뭘 의미할까? 이 2는 뭘까? 생각해 봅시다. 이 2가 뭘 의미할까? 자,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데,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봐봐. 얘는 치역이 몇 개일 때야? 치역이 한 개일 때죠. 치역이 한 개일 때. 그 다음에 뭘 뺄 거야? 치역이 두 개일 때를 빼는 거 아니야? 맞나요? 치역이 두 개일 때를 빼는 거잖아. 그럼 치역이 어떻게 되면 두 개가 될 건지를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두 개로 되죠? 봐봐. 이미 3은 선택돼 있죠? 3은 선택돼 있어요. 이미 3은 선택돼 있잖아. 그치? 맞나요? 치역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른데 이미 3은 치역이 있어. 왜 치역인 줄 알아요? 공역에서 치역이? 공역에서 선택받은 애들을 치역이라 그러죠. 선택받았으니까 부럽죠. 지들만 선택받아가지고 치역이라 그래요. 농담이에요. 자, 치역이 이미 있어요. 3은 있는 상태야. 근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1, 2, 3을 조합해서 1, 2, 3을 배열하는 거야. 여기에서 얘는 이제 치역이 있는 거야. 그럼 치역이 두 개인 상황은 어쩔 때 생겨? 1, 3일 때, 2, 3일 때밖에 없죠. 두 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을까? 그래서 두 개 중에 세 개를 배열하는 것, 그 두 가지씩 있겠다라는 소리예요. 조금 어렵죠? 왜 어렵냐면 여기서 또 겹치거든. 하나로 몰릴 때가. 1로 몰릴 때, 2로 몰릴 때. 그래서 두 가지로 또 빼줘야 돼요. 조금 어렵죠, 이 내용이. 어우, 깜짝아. 자, 조금 어렵죠, 이 녀석. 이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거든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자네들. 여기서부터는. 자, 이어서 한번 또 얘기해 봅시다. 자, F4랑 F5가 다를 때. 자, F4랑 F5가 다를 때는 총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있죠? 그럼 4를 곱해주겠죠, 일단. 자, 이 숫자의 그 이름이 중요하다 그랬어. 이 4는 1, 5, 2, 3, 3, 2, 5, 1일 때 라고 생각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엔요. 하나만 더 골라주면 되겠죠? 누가 될지 하나만 더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자, 5개 중에 2개가 선택됐으니까 3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원소 3개를 만들었습니다. 치역이 될 수 있는 원소 3개를. 치역이 될 수 있는 원소 3개를 만들었고요. 이제 1, 2, 3한테 그것들을 나눠줘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3개를 3명한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3H3이야. 3H3. 이제 생각하자. 여기서 빼기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잘 생각하면 얘가 이해가 될 수도 있어. 자, 얘부터 생각하자 그러면. 3H3에서 얼마를 빼야 될까? 얼마를 빼줘야 될까? 3H3에서 3H3에서 얼마를 빼야 될까? 생각해 봅시다. 생각이 멈추고 있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자, 어떤 상황을 생각하는 거냐면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미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이미 2하고 5는 선택됐어요. 치역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 다시 답은 게 2야. 2.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래서 1, 2, 3에서 4, 5는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1, 2, 3만 정해주면 돼. 근데 이 1, 2, 3이 얘 아니면 얘 중에 하나 가져갈 거 아니야. 중복을 허락하여서. 그래서 3H3이야, 일단은. 여기까지는 쉽죠? 근데 누가 안 돼? 누가 안 될까? 아까도 말했지만 2하고 5는 이미 들어있어, 치역에. 그럼 어쩔 때,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일 수가 있을까? 치역의 원소는 한 개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미 2개가 있잖아. 그럼 뭘 빼줘야 돼? 자, 얘는 지금 치역이 3개죠? 아니, 얘는 전체죠? 전체에서 치역이 1개일 때와 치역이 2개일 때를 뺄 거라 했잖아. 그래야 치역이 3개가 될 거니까. 근데 치역이 1개일 수는 없어. 왜? 이미 2개가 선택돼 있으니까. 그럼 나는 뭐만 빼면 돼? 치역이 2개의 경우만 세면 되는 거야. 어쩔 때 그러면 치역이 2개가 될까? 1, 2, 3 중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2, 3 중에서 또 1, 2, 5 를 어떻게 배열하면 될까? 자, 천천히 생각합시다. 천천히 남은 시간 다 쓸 거예요, 이거 하나에.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여기가 치역이 2개인가? 치역이 2개인가? 누굴 빼야 될까? 어떻게 되면 치역이 2개가 될까? 어떻게 되면? (1하고 5) 있죠. 1하고 5. 1하고 5는 이미 들어가 있다 했잖아. 그치? 1하고 5는 이미 들어가 있지. 근데 만약에 1, 2, 3 중에 3H3 중에서 3H3의 경우 중에 1, 2가 있어. 1하고 5는 이미 들어가 있죠. 그럼 2를 또 새로 선택했죠. 그럼 무조건 치역은 3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말 이해했을까? 다시 한번. 자, 골랐어요. 1하고 5는 들어가 있어. 그러면 너희가 누군지 모르지만 한 명 희생해서 2만 가져가. 그러면 무조건 치역이 3개 될 거니까. 맞을까? 이 말? 이해 갔을까? 다시 한번. 1, 2, 5가 있어요. 1, 2, 5. 천천히. 내가 천천히 해야 되는데 내 말이 천천히 안 돼. 1, 2, 5가 있어요. 1, 2, 5. 자, 1, 2, 5가 선택됐고요. 1하고 5는 이미 들어가 있어서 치역은 2개가 됐습니다. 치역은 이제부터는 2개 이상밖에 안 돼요. 그러면 2개일 때는 치역이 만약 2개 되려면 오로지 1하고 5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누가? 1, 2, 3. F1, F2, F3이. F1하고 F2하고 F3 중에서 2를 누군가 한 명이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치역이 3개가 돼요. 이 말 이해 갔을까? 이 말 이해 갔어요? 그러면 반대로 선택 안 하면 되는 거네. 2를. 그럼 2를 제외하면 몇 개예요? 1하고 5 2개죠. 1하고 5 2개죠. 자, 개수는 여기 개수 H, 여기 개수라 그랬죠. 맞나?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3이야. 일단
그럼 여기가 몇 개 중에? 아까 방금 뭐라 했어? 2를 빼고 2라고 5에서만 3개를 선택하면은 치역이 2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죠. 끝. 이렇게 2H3. 2H3 빼주면 되는 거야.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죠? 자, 왜 여기가 2였는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이해가 될 거야. 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할 거거든요.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달라요. 책을 우리 한 번 읽을 때랑 두 번 읽을 때, 세 번째 읽을 때 다르거든. 그러니까 2번에서 3번 정도 더 설명할 거야, 이 문제는. 오케이? 그러니까 왜 2H3이었을까? 2를 빼고 선택하라 했네. 이것만 좀 가져가면 돼요, 오늘은. 이 정도만. 오케이? 네, 한번 다시 봐보세요. 다시 정리해 보시고.